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이재명이 백현동 때문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현동 의혹 관련돼 가지고 정진상이 얼마 전에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뭐냐면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호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진상 씨를 조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가 이 수사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좋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이 사업에서 이재명은 가만히 있던 도시공사를 참여하라고 지시합니다. 참여하라고 지시해.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참여하라고 지시합니다. 아, 처음에는 참여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아하. 방패막이 필요하죠. 네. 도시공사 참여하라고 하고 이 사업자가 말하자면 정바울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성남시에다가 이제 허가 내주고 그랬는데 계속 안 내줍니다. 저희한테 이제 정진상이 전화 와가지고 야 이거 저기 인터뷰 하는 거다. 이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말겠습니다. 좀 말고 핵심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왜 이거는 범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하라고 그래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 명령을 어디도 내리느냐? 정바울 쪽에도 내렸겠죠. 그래서 정바울 쪽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제안을 1안, 2안, 3안, 4안에서 냅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에서 내. 그래서 1안하고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두 가지야. 어떤 거냐면은 지분을 참여를 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CM으로 200억을 채워주겠다. 200억을 보장하겠다. 도시개발공사한테. 공사한테. 그러니까 공사한테. 참여만 하면 200억을 보장하겠다. 네.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분 참여도 된다. 이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네 가지 조건을 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뭔가 지금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더 이제 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단은 기다려봐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용역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제 검토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지 분석 같은 것도 합니다. 하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준비를 해요. 이재명이 명령을 또 내려요. 자, 도시공사가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문이 또 지달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아시아 디벨로퍼에다가 9가지를 하면은 허가를 내주겠다. 9가지. 해가지고 9가지 조건을 거는구나. 조건을 줍니다. 정바울. 9가지. 정바울에다. 네. 9가지예요. 까칠하네. 예. 깐깐하다. 그 9가지가 딱 나오는데 두 번째 조항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순서부터 돼 있겠죠? 네. 두 번째 조항이 도시공사 참여해서 와라. 네. 하는 조건으로 네. 채워오면은 허가를 내주겠다. 네. 그렇게 네. 합니다. 도계공 참여 조건입니다. 조건으로 성남 도계공. 그리고 아까 정바울이 어떻게 왔다고요? 최소 200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하겠다. 네.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지분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12월인가 11월 달인가 이게 법이 바뀌어요. 네. 모든 사업을 갖다가 성남시 의회의 허락을 받게. 의회의 허락을 받게. 네. 그러면 의회 허락 받으려면 하세울이잖아요. 아? 의회가 또 쉽게 허락을 안 해줘요. 아, 그치. 그러니까 정바울이 우리가 지분 참여하면은 지분 줘야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공짜로 지분 줘야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사업이 또 그 신우이가 많아지네. 신우이가 많아져요. 도계공도 신우이에 의회까지 신우이야.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까지 다 참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대관 업무를 그러면 얼마나 자, 이게 부담이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정바울이 이걸 빼달라고 요청을 해. 도계공 빼달라. 도경을 빼달라. 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계공 빠지고 그건 도계공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계공 지분이 없으면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의회도 네. 같이 빠지는 거군요. 저는 그 당시에 몰랐어요. 자, 빼라고 그래.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네. 자, 빨리 협상해 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기다리래. 웨이트 wait. 기다려. 대기 탔네. 응? 음. 네. 협상이 진행 안 되고 정진상이 저한테도 기다려. 대기가 걸린다. 좀 기다려. 그러더라. 네. 기다려. 지가 여기 좀 하라고 그러더니 좀 기다리라고 그래. 나 그래서 잊어먹고 있었어. 잊어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제가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어떻게 되냐? 성남시에 도시공사가 싹 빠집니다. 빠지고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8가지 조항만 도시공사 참여는 싹 빼고 8가지 조항만 해가지고 제출합니다. 9조항이 8조항이 됐네. 8조항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도계공이 빠지는 그거 두 번째 항이 싹 빠졌다. 싹 빠진 거야. 아. 싹 빠지고 냈는데 실무자가 도계공 왜 빠졌어? 도계공하고 이야기 협상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고 시장 지시사항이야. 네. 그런데 그거를 싹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까지 결재가 딱 납니다. 도시공사 빠졌는데 도시공사 빠졌는데 본인이 오다를 내렸는데 그 꼼꼼한 사람이 꼼꼼한 인간이. 응? 그냥 통과를 시켜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에휴. 그로 인해서 최하 200억은 일단 손해를 본 겁니다. 200억에 최하 200억의 배임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사업에 참여했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도 참여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낸 게 이재명한테 제출했던 게 서류가 우리가 분석해서 오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1200억의 이득이 난다. 라고 분석이 돼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1200억이. 나중에 결국은 3000억을 이득을 받습니다. 3천. 옹벽 아파트까지 하면서. 3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옹벽은 없었을 거예요. 응.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하는 아파트에 그런 옹벽을 만들 수가 없죠. 야, 백현동. 참여하니까. 네. 백현동 아파트 진짜 씨. 응? 그 제가 2016년쯤에 나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 백현동 옛날에 정의상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고 이재명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아니, 내가 물어봤어.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려. 응.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래갖고 이제 머뭇머뭇거려갖고 다시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시청 간 거야. 시청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성남도시공사는 할 게 없는데요. 할 게 담당 없는데.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 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 만약에 그 공무원이 문제라면 그 공무원이 다 뒤집어 써야겠죠. 네. 그죠? 그 공무원이 매수돼서 그런 거였으면 우리를 의도적으로 뺐는데 이재명은 멍청하게 또 몰랐다면 멍청한 거니까. 자, 본인이 도시공사를 참여를 하라고 오다를 내리고 정진상까지도 전화를 했던 건데 정진상도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사인하고 이재명도 사인한 그 사인을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인을 다 한 거야. 네. 그러면 만약에 모르고 그랬으면 진짜 멍청한 거지. 네. 진짜 멍청한 거지. 네. 그죠? 근데 부탁한 게 다 나왔네. 아하. 김인석. 언론에 다 나왔잖아. 그죠? 네. 뿐만 아니라 다 이야기가 됐죠. 나왔죠. 그 다음에 시청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사실을 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풀었을 거예요. 정방울이 도계공 빠지게 여러분. 해달라고 청탁했고 김인섭이가 다 얘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죠. 범죄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정바울이 권력을 사용해서 권력 남용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직권 남용에다가 이거는 완전히 뭐 직권 남용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배임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돼요. 공무원들을 이런 것들의 법무에 가담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오다를 내리고. 자 그러니까 네. 성남 도계공이 끼면 네. 일단은 이익도 나눠줘야 돼. 네. 그리고 대관 업무도 성남 도계공이 성남시 재산으로 설립되어 있는 거니 예산 심의를 의회가 받기 때문에
성남 도계공이 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면 정바울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도 짜증. 그 다음에 의회까지 들어와서 난리 치는 거, 그거 대가 넘어할 것까지도 짜증. 그러면 이게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재명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또 의원들까지 다 구워 삶아야 되니까 이것까지 짜증이니까 도계공만 안 들어오면 이익 나눠줄 일도 없고 의회가 들어올 일도 없으니 도계공을 빼달라고 정바울이 김인섭한테 부탁을 하고 김인섭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인섭의 영향력으로 그러면서 이제 성남도시공사 그때 이제 그거를 책임지고 있던 유동규 본부장도 제끼고 얘네들이 이거를 나도 그게 된지 몰랐다니까. 네, 제끼고 그냥 도계공이 왔다 갔다 해서 협상 진행되는 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빠졌다니까. 우리가 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공사는 아무도 몰랐어. 그러니까 사이 빠져 있는 거야. 협상 진행하다가 대기해라라고 했는데 그 대기가 아니라 컷이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재명한테 들어가고 이야기했던 거거든. 그 내가 이제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빠졌다고. 아니 그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김인섭하고 정인상 이야기하고 그거 빠지게 됐는데 네 몰랐어 그러더라고. 자, 언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 그럼 내가 그걸 갖다가 정인상한테 나가서 얘기했더니 정인상이가 버럭 숨기려면서 그거 왜 시장한테 이야기했냐. 그러면서 니네 직원들은 공사 애들은 공무원들하고 지금 이야기도 안 하냐.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나한테 뭐 버럭 화내는 거야. 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그 당시만 해도 뭐 정바울을 알아 내가 뭐를 알아. 어떤 상황이 중간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나는 버럭 화내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직원들이 뭐 실수했나? 이랬다 했다니까. 그리고 일단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이거에서 정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거를 지금 다 불었어요. 다 불었어요. 다 불었어요. 그러면 김인섭은 이 부탁을 받고 이재명한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이제 김인섭이 불 차례지. 아니 그거는 검찰이 살 일이고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백현동 그러니까 뭐가 범죄인지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아, 백현동에 뭐 그냥 문제 있나 보다. 용벽을 너무 이상하게 올렸나 보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냥 4단계 상향을 해줬나 보다. 그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범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범죄가 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백현동 그러면 뭐가 범죄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바울이 200억을 준비해서 근데 김인섭이 얘기하길 정바울 말에 의하면 100억은 김인섭 거고 나머지 100억이 이재명 정진상 거라고 김인섭이 얘기하더라라고 정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 그렇지요. 이거는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직원들도 다 지금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당시 직원들 왜?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당시 상원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 사람들, 성남시 공무원들, 도시개발 직원들 당시 있었던 상황을 다 여러 명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인섭 씨가 완전히 이제 자기와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김인섭이 트랩이 이제 딱 짜졌고요. 이제 딱 갇힌 거예요. 김인섭은. 김인섭은 이제 실토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실토하든 안 하든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김인섭이 실토하지 않아도 정바울의 진술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으로 김인섭의 증언이 없어도 김인섭과 이재명이 이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줬다라는 거는 실무자들 정진상하고 다 관여되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실무자들 차원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재명이 구속되는 건 이재명이 여러 가지 이제 구속될 수 있는 건수가 있지만 왜 이게 지금 자꾸 백현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지금 필요시에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검찰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백현동으로 구속영장을 치는 게 지금 검찰은 제일 자신감이 있고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왜 빠졌을까? 이것이 명확하면 범죄가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신 분,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공사는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하려고 했다가 우리는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진 거야. 네. 도시공사는 빠지는지도 모르고 빠진 거야.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기다리라. 그러다가 그냥 이게 이제 보니까 2013년 9월, 2015년 9월에 우리가 빠졌는데도 그냥 용도 변경을 4단계 해줘버린 거야. 네. 4단계를 그냥 해줘버려요. 예.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그냥.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이 재판하면서 또 자세히 하게. 왜냐면 지금 뭐 이야기를 쭉 해도 이야기가 너무 이 십몇 년 쌓여 있는 거라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이게 매주 그게 낫겠죠? 그럼요. 예. 매주 튀어나오는 게 있다는 것도 예. 진짜 신기한 거야. 예.